여기 한 중국인 대학생이 만약 중국군이 마음만 먹을 경우 한국 함락은 하루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외국인 교수가 입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인 학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급하게 강의실에서 도망 나가버리는데요.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월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국방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미국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 훈련 및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평화로운 날만 있을 것 같던 제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학교 측에서 세계화와 다양화의 명목으로 세계 각국의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학술 교류를 하는 건 꽤나 값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출신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야기였죠. 이들은 대체 무슨 속셈으로 미국에 왔는지 국방대학교의 출입 금지구역까지 몰래 들어가며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해댔고 수업 시간마다 늘 중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찬양을 해서 모든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꼭 한국을 걸고 넘어지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한국이 자꾸만 중국에 버릇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은 단 하루만 해도 한국을 먹어치울 수 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대곤 했어요. 중국인들의 이러한 헛소리는 들을 가치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모든 학생들은 중국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 군사 교양 수업 때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해진 국제정세를 예로 들며 징병제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씀하셨고 한국을 그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죠. 모병제는 분명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계 평화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던 때에나 해당되는 말이고 요즘 들어 세계 곳곳에서 여러 크고 작은 분쟁들이 터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구시대적인 제도가 되었죠. 당장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국가에서도 전쟁 상황이 발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각 보직에 맞는 병사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군사 강국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위기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국가에 비상 상황이 터져서 동원령이 선포된다면 과연 얼마나 빨리 필수 인력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전차 조종수와 보병, 그리고 공병 등 여러 보직들을 전역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부대를 만드는 데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면 적은 이미 국경을 뚫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이유겠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단 3분만 해도 하나의 완벽한 중대를 결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도 신속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국가거든요. 이건 한 방송사에서 실험한 영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번화가에서 과연 한국은 얼마 만에 하나의 중대를 꾸릴 수 있냐를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단 3분도 안 돼요. 완벽한 중대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단 30초 만에 일반 소총수부터 포병,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의 저격수까지 온갖 보병들이 모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30초가 지나자 전차 조종수와 지휘관, 그리고 공병과 다른 엔지니어들이 전부 모였죠. 놀랍게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찾기조차 힘든 이러한 특수적인 병과를 제대한 한국 남자들은 사회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숨겨왔지만 이러한 비상 상황을 가정한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발벗고 나서준 것입니다. 물론 그 후로도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이나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여성들까지 나서기 시작했고 전직 물류장교, 통신 전문가 및 차량 정비사 등 단 3분 만에 완벽한 하나의 중대가 구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연령대는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20, 30대 위주로 모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실험이 시작되자 중년층의 남성들도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백발의 노인들조차 기꺼이 자신의 보직을 밝히며 군대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면서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자신도 국가를 위해 참전할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이 긴급 모집 시나리오는 한국인들이 의무복무 기간 동안 받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강조했고 한국을 어떠한 유사 상황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군사훈련 동안 스며든 높은 수준의 훈련과 기술이 결합된 이러한 준비태세는 한국이 경험 많은 자원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임을 여실히 증명했죠. 현재 미국조차 한국처럼 빠르고 완벽한 헌신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같은 혼란한 국제 상황에서의 진정으로 실전성 있는 군사 강국은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즉시 한국의 강력한 면모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고 아무도 감히 미국의 성공을 가할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만약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처럼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한국의 저력에 깜짝 놀랐다는 듯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죠. 그러나 오직 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만큼은 표정을 잔뜩 찌푸린 채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들은 중국 학생들이었고 실제로 이들 중 한 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주장은 너무나도 편향적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까지 한국 편을 드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서라면 교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쯤 되는 국가로 한국은 중국의 여러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신 자신들의 국방 관련 기밀 정보와 각종 훈련 정보 등 모든 정보들을 중국에 넘기며 속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기밀을 종합해보건대 한국은 너무 가난한 국가라서 총알조차 없어 사격훈련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많은 예비군 전력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없어서 사격도 못하는 거지 군대가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국은 사격훈련 대신 돌덩이를 던져서 관역을 마치는 그야말로 석기시대 사람들이나 할 법한 야만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소대 하나에 소총 한 자루만이 지급되어 여럿이서 하나의 소총을 돌렸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 군대에서의 보직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말이죠. 소총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소총을 단 한 번도 격발해보지 않았다면 그걸 소총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지 군대가 모여봤자 군사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방산기술 면에서도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로 이들은 자체 개발한 소총까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이 정도로 열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그리고 교수님 또한 중국인의 말에 기도 안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이내 여유로운 어투로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요? 설마 증거도 없이 남이 나라를 까내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중국의 공영방송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직접 봤다며 자신과 믿는 어조로 대답했는데요. 그의 대답에 교수님은 웃겨서 견딜 수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면서까지 폭소를 하더니 이내 진정을 되찾고는 충격적인 말을 시작하셨어요. 아, 실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영방송에서조차 증거도 없는 거짓된 방송을 하다니 이러한 날조와 세뇌로 얼룩진 중국 미디어는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감정이 드는군요. 그러나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겠죠. 지금 학생이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들은 전부 중국 군대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방산업체의 연구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여러 군사기밀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미국의 눈은 모든 곳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각지대 없이 감시하고 있고 그건 중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무리 중국 출신의 학생이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관측한 영상으로는 현재 중국은 열악해진 경제 상황에 심각한 군사비리까지 맞물려 그야말로 제3세계의 민병대만도 못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안 그래도 부족한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유용되고 있고 따라서 중국군은 군사훈련은커녕 군복조차 지급할 여력이 안 돼서 남들이 입던 찢어지고 해진 옷을 그대로 물려입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당연히 제대로 된 훈련은 불가능하며 중국군은 총알이 없어 실탄 사격 대신 FPS 게임으로 사격 훈련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동은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모형총 콘솔로 대신 느낀다고 하죠. 실제로 중국군 병사들은 소총을 쏴본 적이 없어서
장전을 하는 법조차 모른다고 하니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군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예측조차 안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자랑하는 자체 개발 탱크나 전투기 등의 각종 군사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탱크나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전부 빼돌려서 팔아먹은 상태고 기름을 채울 예산조차 없어서 중국산 군사 장비의 주요구는 열린 적이 없어 굳어버린 상태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국경 일에 벌인 대규모 기갑사단 공개 군사훈련에서 수대의 탱크들이 훈련 도중 고장이 나서 수십 명의 군인들이 탱크를 훈련장 밖으로 밀어내는 등 제대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이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훈련에 돈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국방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기꺼이 막대한 군사훈련 비용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진적인 시민의식 수준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규모와 맞물려 한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은 강력한 국력과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가난한 중국처럼 FPS 게임으로 훈련을 대체하는 황당한 짓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상황과 다름없는 실전훈련을 통해 유사시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죠. 중국이 온라인 게임으로 사격 연습을 할 때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모든 분야를 통합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훈련은 포병, 장갑차, 보병, 항공기, 그리고 해군 자산을 종합한 조정된 공격을 포함한 실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데 한국은 이러한 대규모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다른 군사 분야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죠.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실전성을 위해서 실탄을 포함하는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소총 장전조차 못하는 중국군이 어떻게 실탄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한국군에게 덤빌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한국군은 종종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도 훈련도 마다치 않죠. 대한민국 공군은 F-35와 KF-16 등의 최신 기체를 포함한 전투기들로 정기적으로 모의 비행훈련뿐만 아니라 지상공격 임무, 공중급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 훈련은 공중우위, 정밀타격, 근접 공중 지원에 있어서 조종사들의 기술을 연마시키는데요. 그러나 한번 훈련할 때마다 상당량의 훈련 비용이 소요되어 웬만한 선진국들이 아니라면 엄두조차 못 내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식은 그러한 높은 비용에도 기꺼이 공감하고 있고 덕분에 한국군은 계속해서 훌륭한 전투요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훈련 비용을 감내하고 자시고도 없이 예산 자체가 없어서 전투기 훈련을 진행할 기름 자체가 없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국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압도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은 벌써 군사훈련에 무인 드론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인데요. 한국군은 정찰, 감시, 목표물 획득을 위한 군사훈련에 무인 드론을 광범위하게 통합한 상태고 한국의 자체 기술력을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무인 드론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공격과 방어 모두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한국군은 훈련에서 로봇 차량과 AI 기반 플랫폼을 포함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테스트된 상태며 한국은 곧 물리적인 인간 병력을 뛰어넘은 최첨단 군대를 가지게 되기에 14억의 인의 전술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 분명합니다. 교수님의 명쾌한 연설에 모든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오직 중국 학생만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괴성을 지르더군요. 한국은 첨단 무기도 없는 기술 후진국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알고 있고 이런 한국을 옹호하는 교수님은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군사훈련을 게을리하는 이유는 중국은 자체 개발한 최첨단 군사장비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굳이 훈련 따위를 하지 않아도 한국 같은 소국쯤은 하루도 안 되어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강력한 격투기 선수가 앞에 있다고 한들 권총을 든 평범한 여성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즉, 중국은 압도적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굳이 훈련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 무기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무기는 아무도 구매하지 않는 것만 봐도 한국은 망조가 된 후진국임을 알 수 있죠.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를 좀 보세요. 이 전투기는 스텔스,
민첩성 면에서 한국의 모든 전투기를 압도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최신 기종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까지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중국이기에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무기를 못 사서 안달인 것이죠. 한국이 자꾸만 까불었다간 중국은 최신 기종의 무기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멸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수님의 반응에 모두가 당황해하자 교수님은 이내 물 한 잔을 들이켜더니 경악을 금치 못할 연설을 해오기 시작했죠. 자, 중국 학생,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은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에 비교했지만 이러한 비교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의 우두머리인 시주석조차 인정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 중국의 제-20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죠. 중국은 사이버 스파이를 통해 F-35 설계의 일부를 획득하였고 그대로 설계를 베꼈거든요. 이건 스텔스 및 레이더 단면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중국은 스텔스 기술 자체가 없는 기술 후진국임에도 제-20은 F-35에 들어간 스텔스 및 레이더 시스템을 그대로 붙여넣음으로써 중국의 후진적인 기술력을 임시방편으로 막아두었죠.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곤 종이비행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럴듯한 엔진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중국은 기술력에는 왕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20은 중국의 기술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가짜답게 그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바로 겉만 그럴듯하지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중국의 자랑인 제-20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열악해서 굳이 레이더로 탐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지 잘 맞지도 않는 금속 패널과 스텔스 기능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값싸고 반사하는 페인트와 같은 표준 이하의 재료로 전투기를 만들었기에 초보 파일럿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또한 중국제 최신 전투기에는 첨단 항공 전자장치 대신 조종석은 구식 아날로그 다이얼과 게이지를 특징으로 하며 그중 일부는 오래된 상업용 항공기에서 그대로 뜯어온 열악한 장비를 자랑하죠. 그리고 제-20의 레이더 단면은 너무 커서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서도 탐지되는 등 이건 사실상 스텔스 전투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엔진 또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사거리와 기동성 면에서 구형 전투기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즉, 중국은 혼자 힘으로는 전투기는커녕 기본적인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이 기술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은 어떨까요? 과연 한국은 중국에 의해 방산무기 수출 시장을 전부 빼앗겼을까요? 일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이들의 기술력으로는 못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초에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발전시킨 KF-16 스텔스 전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분명 스텔스 기술조차 없는 국가였음에도 이들은 어느 순간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도 견주는 놀라운 스텔스 기술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시뮬레이션 결과 한 대의 KF-16 전투기가 100대의 제-20 전투기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니 양국의 기술력 차이는 제가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의해 방산무기 시장의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데 오히려 중국이 성능 조작 및 경제 압박으로 강제로 수출하던 방산 시장을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이 완전히 꿰차게 되었거든요. K2 흑표 전차만 봐도 그렇죠. 복합 방어구와 폭발 반응 방어구를 갖추고 있어 현대 대전차 무기에 대한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이동성, 그리고 한국형 스마트 타버텍 탄약을 통해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는 아시아 시장을 지배한 뒤 이제는 유럽까지 지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를 대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산 무기는 유럽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 중 하나인 K9 자주포는 현대 포병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국가 간 이동성이 뛰어나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거친 지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K9 자주포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로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으며 도입 이후에도 상당한 극찬을 이끌어내며
유럽 전역에서의 더 큰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그동안 중국이 지배하던 동남아시아 및 제3세계에서의 무기 시장은 진작부터 꿰차게 되었고, 심지어 중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방산 기술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국의 운명이 이토록 완전히 갈리게 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중국산 무기를 뜯어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중국은 다른 나라가 만든 무기들을 그대로 뜯어와서 도입하는 등 요행만을 바랐고, 자체 기술력을 키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즉, 자체 부품조차 전혀 없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무기는 절대로 실전에 부합하지 않고, 이는 자연스레 수출 급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중국산 탱크를 예로 들어보죠. 중국제 탱크는 미국 탱크의 외형을 그대로 베꼈지만 그에 따른 기술력은 전혀 모방하지 못했고, 결국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대형 포탑이 아슬아슬하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또한 탱크의 궤도가 고르지 않아서 탱크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려 중국제 전차에 탑승한 전차 승무원들은 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비닐봉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심지어 중국제 탱크의 조준 시스템은 잔망경과 조잡한 수동 조준 장치로 구성되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초보적인데요. 그래서 훈련 때마다 대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발사되어 끊임없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들의 전차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수준 이하의 탱크로 훈련을 진행하다가 자신들의 기밀 자료가 있는 막사를 깨부숴버렸고, 이 사건을 극비에 감추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한심한 중국의 모습을 모조리 파악한 상태고,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진작에 인식한 상태죠. 이렇듯 자국에서도 안 쓰려고 하는 고물 중국제 무기들을 다른 국가에서 순순히 구매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발상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왔고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군사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고, 결국 자체 기술력을 가지게 되어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K2 블랙팬서 전차는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무장한 첨단 복합갑옷, 강력한 120mm 보어포, 그리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의 다른 현대 주력 전차들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습니다. 또한 중국제 전차가 발사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포탄이 나갔다면 한국의 K2 전차는 정교한 화력 통제 시스템과 능동 보호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전장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콧대 높은 기존의 방산 강국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특정한 작전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화와 최적화를 통해 각 국가에 맞는 무기들을 개발해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군사 장비는 가혹한 조건에서의 신뢰성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여러 유럽 국가에서 채택된 K9 썬더 자주포는 북유럽의 추운 온도부터 중동의 사막 조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에서 내구성과 효과가 입증되었거든요. 반면에 중국산 자주포는 더우면 덥다고 발사가 안 되고 추우면 춥다고 발사가 안 되는 처참한 성능을 자랑하기에 이건 무기라고 보기보단 장식품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산 방위 제품의 견고한 설계와 품질은 경쟁 제품에 비해 유지보수 빈도가 낮고 사용 수명이 훨씬 더 긴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산 무기는 구매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든다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안정성 면에서 형편없고 난데없이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이 품질 조작으로 수출한 무기가 훈련 중에 혼자서 폭발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인명사고가 났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예 공식 항의 문서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보였기에 많은 국제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죠. 이는 수출한 무기는 끝까지 책임을 지며 고객과의 신뢰성을 구축한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차이야말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중국 학생들은 이건 전부 조작된 연설이라며 자신들이 직접 봤다는 중국의 공영방송 자료를 들이밀었는데요. 하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중국 공영방송의 자료야말로 조작된 자료라며 각종 유명 외신 자료와 국제 영상을 증거로 들이밀었기에 중국 학생들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쓰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건네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국 학생들,
제가 아까 미국의 눈은 전 세계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눈치가 꽤나 없는 편인 것 같군요. 이곳 학교에는 각종 기밀 자료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중국 학생들이 교내에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침입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스파이 짓을 한 것을 누가 모를 줄 알았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미국이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이건 학칙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국가보안법에도 위배되는 행동이고 학생들은 곧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을 보게 될 일도 절대로 없겠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모두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는데요. 안 그래도 중국 학생들은 교내에서 중국에 대한 선전 활동을 벌이며 추태를 부리곤 했거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 결국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을 보고도 중국은 계속해서 요행만을 바라며 스파이 짓을 일삼고 있다니 저는 중국은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